오종혁 국어TV.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성석재 론도라는 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론도는 좀 낯설는데요. 론도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주제가 되풀이된 시 사이에 다른 가락이 끼어가지고 만든 기악곡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이름으로 회선곡이라고도 하고요. 가장 오래된 기악 형식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된 큰 곡도 있지만 되게 소나타의 마지막 악장에 쓰인다고 하네요.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론도 형식이라는 것은 이제 같은 음악이 반복되지만 중간중간 사이에 다른 음악이 연주되는 곡이다. 그래서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A가 나오고 C가 나오고 A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A에 주목해서 보시면 이 작품의 의도를 알겠죠. 중간중간에 삽입 부분이 있고 핵심 내용은 이렇게 번갈아서 나오는 이러한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에 보시면 A가 나왔죠. 여기 A 다시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시, 전개, 재현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이제 론도 형식이니까요. 낯선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공부를 하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물품을 기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불우이웃 돕기의 목적을 위해서 우체국을 지금 방문하는 그런 인물의 모습이 나오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자, 주차 도중에 노인의 승용차 범퍼를 긁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 첫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요. 가해자로서 등장하고 노인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자, 시비 끝에 이제 서로 이제 말다툼 끝에 이제 갈등이 나왔죠. 중재, 이제 경찰관이 나와서 이제 중재를 해서 화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로 일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정리를 하면 이제 우체국에서의 자동차 접촉 사고에 교통사고가 나온 건데 가해자는 그거, 피해자는 노인이죠. 경찰관의 중재로 보험 처리를 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끝났다. 이것이 이제 줄거리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정비업체 사장이 나오는데요. 이 사장이 이제 굉장히 부당한 권유를 합니다. 우리 그에게. 글쎄, 그건 누구를 속이거나 남의 걸 빼앗는 게 아니라 자기 권리를 찾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정비업체 사장의 이제 대사입니다. 이게 사고 후 보험 처리하는 것이 이제 사기를 치거나 강탈하는 게 아니라 자기 권리, 법은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면서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이 뒤에 보면 이제 순진한 방법이 아니라는 그의 말을 통해서 보면은 역시 그 보험 사기와 연루된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셨으면 그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갖다 바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보험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각종 보험을 들어보면 공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고를 기대하기엔 또 아이러니하게 사고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험은 돈을 벌려는 목적보다는 이제 안심, 그렇죠? 안심적이고 편안히 지내는 그런 목적의 이제 보험이라고도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못 받고 이제 돈만 내니까 억울하다 이거죠. 사고보다는 이제 금전적 측면을 강조하는 우리 정비업체 사장의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 사소한 사고를 내고도 몇백, 몇천씩 뜯어먹은 이 운전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라고 이제 확인한 게 아니라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파렴치한 범법자들인 거죠. 보험 사고를 내서 이런 보험 사기를 쳐가지고 어때요? 돈을 뜯는 모습들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사장님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근데요, 박정국이라고 뒤에 이름이 나옵니다. 밥상을 찾아 먹을 때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해서 보상금을 수령해 할 차례다. 응? 맨 돈만 투입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정비업체 사장의 이제 속물적이고 황금 만능적인 그런 그 태도가 간접 제시로 드러난 겁니다. 간접 제시라는 것은 이런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그 성격이나 심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접 제시, 극적 제시, 장면 제시. 자, 확인하시고요. 자, 본업인. 자, 본업이라는 것은 주된 업무죠. 그것이 이제 차량 경정비인데, 그쵸? 카센터 보면은. 근데 이것보다는 이제 덴트는 이제 차를 찌그러진 걸 펴낸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하는 글자를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유리문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본말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정비업체 사장의 모습이 나온 거고요. 몸집은 또 자그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화려함 속에 또 인물은 좀 작다. 이러한 대비적인 측면으로 인물을 어떻습니까? 풍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물의 외양 묘사가 됐죠. 왜소한 체구와 대비적으로
인물을 풍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경 너머에 이제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눈빛이고 탐욕적으로 보이죠. 속물적이고. 그리고 작은 입술은 그렇죠? 예. 빠르게 또 매끄럽게 움직였어요.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어떤 그 상술, 그렇죠? 어떤 능숙한 장사꾼의 마인드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업체 사장의 어떤 부정적인 외양 묘사가 제시된 겁니다. 그는 자 정비업체 사장이죠. 매끈하게 치장해 놓은 그렇죠? 매끄럽게 움직이고 또 매끈하게 치장해 놓는 가게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게 자 이게 뭐든 이제 화려하고 매끄러운 데 비해서 인물은 어때요?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불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이 대비적으로 풍자하는 효과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둔중해 보여. 굉장히 그 크고 무거워 보이고 뚱뚱해 보이는 자신의 차에 몸을 기댄 거예요. 굉장히 그 어떻습니까? 이런 면에서도 해학적인 모습으로 인물을 좀 제시한 건데요. 그만큼 인물의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을 작가는 드러내려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 보험 직원도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비업체 사장뿐만 아니라 이제 보험사 직원도 마찬가지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죠? 속물적이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라는 것은 어떤 보험 사기적인 내용, 그죠? 이런 것에 의도도 있는 겁니다.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편한 게 편한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려는 것이죠.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 같이 순진한 사람은 그 박정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이라는 걸 하는 것 때 굉장히 그 어떻습니까? 보험사 직원이라든가 정비업체 사장님이 하는 행동이 부당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정당하지 않은 일로 부당하게 보험 처리하려는 보험 직원과 또 정비업체 사장의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사장. 그러니까 이제 그와 동년배 또래인 사장이라는 것을 이제 제시하면서 인물의 정보를 제시했죠. 말을 하면서도 눈, 귀, 손발을 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온몸으로 쉴 새 없이 막 설득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으면서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 어떤 이런 사람 굉장히 탐욕적으로 보이고 황금만능적이고 그렇죠? 속물적인 그러한 인물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순식간에 그의 차에 새겨진 세월이 있어요. 오래된 낡은 중고차기 때문에 또 부주의 또 운전 부주의도 있을 수 있고 과실 방심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화포리로 또 하나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처가 나와 있는 차에 그의 차에 대한 외형적인 정보가 지금 제시돼 있어요. 여기 크게 박은 게 2군데고요. 작은 건 4군데, 총 6군데가 부주의의 흔적이 나왔네요. 라고 이제 정비업체 사장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범퍼는 새끈하게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 주고요. 한 7, 80 나오는 거 제가 보험 할증 안 나오게 50 안짝으로 맞춰드릴게요. 이런 장면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선심을 쓰듯 생색을 내는 아주 능수능란한 전형적인 영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할증이라는 것은 할인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현란한 그런 그 몸동작, 그렇죠?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 매끄러운 말주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정비업체 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장님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그렇죠? 주차장에 가만히 세워놓은 차를 굉장히 그 뭡니까?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사고도 나지 않은 차를 갖다가 사고로 위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받고 갔다고 하세요. 보험 사기입니다. 보험. 그렇죠? 속임수와 기망 이걸 유도하는 정비업체의 사장은 굉장히 범법자고요. 굉장히 죄질이 나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가 어딨냐고 하면 우리 가게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담당 직원 정해주시면 전화하라고 제 번호 가르쳐. 아주 그 능수능란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전문가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사장님은 싹 빠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프로니까요. 자, 전문가임을 강조하면서 호언장담하면서 척하면 서로 알아보는 거죠 라고 하면서 척하면 삼천리다. 상대편의 의도나 전환상을 재빠르게 알아차리는 그러한 그 인물이네요. 그래서 척하면 착이다. 약간의 암시만 주면 바로 이해하는 그런 프로다운 그런 면모. 말은 프로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사기꾼의 전문가. 사기꾼의 전문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작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못마땅한 심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오피스텔 앞으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정비업체를 찾은 이유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피스텔 앞에서 정비업체를 찾아 오피스텔 앞에 있는 정비업체를 찾은 이유. 그러니까 요게 찾은 이유. 그래서 결국은 찾아서 이러한 결과. 그러니까 순서가 바뀝니다. 시간이 이제 여기고 먼저고 그다음에 요거가 되겠죠. 차를 맡은 그는
그쵸? 최대한 천천히 걸어. 예, 최대한 천천히 거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척하면 삼천리다, 프로다, 뭐 하면서, 예, 어떻습니까? 아마추어 같은 나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순진한 인물의 내적 갈등을 제시한 거고요. 걱정 반, 기대 반의 의미로 우리가 이 행동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는 이제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가 된 상황으로 이제 돌이켜지게 됩니다. 자, 10여 분 만에 자신의 거처인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쵸? 접촉사고 이후, 이 접촉사고 이후, 예, 노인과의 접촉사고죠. 보험회사 직원의 예견대로, 이거 명약과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 보험사 직원의 두 번째 모습이 나왔어요. 그쵸? 예, 굉장히 예상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예, 이러한 사고의 처리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불보듯 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예, 공장을 찾아가서 범퍼 전체를 교환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슬쩍 긁혔는데 전체를 교환했다. 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노인의 승용차 문법을 살짝 긁고와, 예, 대비되는 거죠. 괴리되고 과대 수리를 하고, 예, 피해자가 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노인이 정비 공장을 찾아서 범퍼를 어떻습니까? 과대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가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요거까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상황이고 노인은 또 피해자가 가해자로, 예, 뒤바뀐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제시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는 노인과 시비를 벌이는 와중에, 그렇죠? 예, 우체국에서 이제 사고로 인해서 외적 갈등 중에 화포리로 차를 발로 찼어요. 예. 또 주먹질을 해버렸어요. 기부를 해서 굉장히 선한 성품인 줄 알았는데 이러한, 예, 성품도 있다. 입장과 어떤 상황에 따라 태도가 또 바뀐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네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노여움을 애매한 다른 데로 좀 옮겨서 자기 차에 화풀이를 하면서 더 큰 차에 상처를 남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6군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예, 손볼까, 예, 수리할까에서 이제 우리 정비업체 사장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차량 정비와 외장 수리를 전문으로 한다는, 예, 정비업체 본업이죠. 사실 이걸 목적으로 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엉뚱하게, 예, 보험 사기에 연루가 됩니다. 오피스텔 앞 정비업체를 찾았던 것이다라고 이제 정비업체를 찾은 내막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6곳이 파손된 진짜 이유를 지금 제시한 거고요. 정비업체를 찾은 목적도 드러났고 보험 처리할 상황이 아닌 상황이라는 것까지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카센터, 예, 영화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예, 이런 사고를 환영합니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아이러니하죠. 세 번째, 그의 거짓된 보험 처리 과정입니다. 보험회사 이제 전을 걸었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항상, 예, 어떻습니까? 상담원의 어떤, 예, 형식적이고 형식적인 목소리를 지금 제시했고요. 그는 알레르기 증상이라도 있는 것처럼 기침을 했다. 자, 그가 어떻습니까? 순진한 그는 전문가와는 다르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이 초조와 긴장감이 이제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제시된 겁니다. 제 차를요, 주차장에 놔뒀는데 어떤 놈이 살짝 받고 도망을 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가 된 상황의 모습이 지금 제시된 겁니다. 그 정비업체 사장이 시킨 대로 지금 실행하는 모습이 제시돼 있고요. 예, 고객님 하면서 이제 박정국이라고, 예, 나오죠. 예. 신원 확인하는 모습이 쭉 나오면서 자세히 묻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그는 허둥대는, 자, 어떻습니까? 자세히 물으니까 거짓말이 이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 줄 몰라서 지금 급하게, 혹시 CCTV가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들킬까봐 거짓말에 이제 한계가 나오는 거고요. 굉장히 불안 의식을 좀 제시하고 있고, 주차장 그 외벽에 있는 곳에 세웠다고 이제 허둥지근 둘러댄 겁니다. 네. 그럴듯하게 꾸며서 변명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런 걸 볼 때 그의 그 상황을 제시할 수 있는 이 한자 꼭 기억하시고요. 임기응변, 화석상대, 동적방뇨, 예, 언발의 오줌 누기, 임시변통, 임시응변, 예, 그럴듯하게 꾸며냈다라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를 세웠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대화가 진행되면 상대의 목소리에 처음에 귀에 갔던 느낌은 이제 사라졌어요. 예, 심정의 변화가 나타나죠. 예, 앳되고 맑은 목소리에 그는 어떻습니까? 예, 수치심이라는, 예, 정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치심, 예, 거짓말에 대한 수치심이죠. 그죠? 이 상대방 여직원의 어떤, 예, 순수하고 맑은 목소리와 대비되게, 예, 자신을 반성의 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자동차 사고가 첫 번째 난 겁니다. 두 번째 사고가 나오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사건에서 가해자로서
주인공의 입장과 태도가 드러납니다. 크게 봐서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봤는데요. 우체국에서 접촉 사고가 난 것은 가해자죠. 그가 그렇죠? 경찰관이 해결했죠. 두 번째는 이제 노인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노인은 부당한 보험 처리 방식을 했죠. 피해자가 이제 어떻습니까? 가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 직원의 예견된 처리 방식이 나온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비업체 방문 계기로 보험 사기를 치게 되죠. 그가 가해자의 상황이 된 겁니다. 누구? 수많은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할증하게 되게 만들. 가해자가 되고 수많은 피보험자들이 어떻습니까? 피해자가 되는 측면에서 그렇죠? 사기를 권유하는 정비업체 사장에 의해서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그런데 크게 보면 이렇게 그의 입장에서 사건에서 가해자로서의 주인공의 입장과 태도가 이제 드러난다.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중량 이후에 가시면요. 이제 새로운 접촉 사고가 납니다. 또 두 번째 사고가 또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처지와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그의 차 뒷부분은 또 거대한 강철손으로 움켜잡아 찌그러듯이 이제 또 상처를 냈어요. 과장법을 통해서 사고가 난 거죠. 원래 그가 세웠던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50cm 움직여서 기둥을 받았네요. 그래서 오른쪽 뒷문이 완전히 으스러졌어요. 가해자가 또 피해자가 된 상황인 거죠. 그죠? 예. 그는 나에게 이런 행운이 찾을 때도 있구나. 근데 이제 사고가 난 것을 갖다가 또 행운이라고 좀 여기는 장면, 이 장면에서 또 한 번의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떨렸다. 기뻐서 그런 거예요. 흥분한 겁니다. 예. 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는 기쁨을 억제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위선적이고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아이고, 이거 흔적도 없네. 돈을 이렇게 들였는데 또 흔적도 없네 하면서 위선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체국에 간 이유가 기부하려고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량하고 순진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사고 순간을 맞으면서 태도를 바꾸는 그 입장과 태도를 바꾸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인물의 어떤 다양한 측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네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또 양복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의 또 가해자가 되는 거죠. 자성하다라고 이제 공손하게 이야기하네요. 실수를 많이 하게 됐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떨지 의향을 묻는 장면이에요. 죄송합니다. 하고 계속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공손히 답례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별 말씀 다 하십니다. 다 같이 운전한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장면을 볼 때 역지사지고 동병상련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런데 어쩌다가 사고 나셨어요? 라면서 이유를 묻죠. 이러한 의문의 대답을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젊은 기사가 대변해 줍니다. 또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고 후의 목격자죠. 사고 전이 아니라 그렇죠? 젊은 기사가 중년 남자를 대신해서 대리 설명해주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고요. 가해자 차주는 이제 중년 남자예요. 여기 사시는 분,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3205 넘버, 차 넘버죠. 그리고 전화번호도 남겨놨다. 그리고 우리도 자다가 허리가 쾅 하고 나왔다. 젊은 기사는 이제 사고의 목격자가 되는 거죠. 정말 폭탄 터진 것처럼 들렸어요. 과장법을 쓰면서 사고의 충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차는 앞에 있던 차가 커버를 해줘서 또 하나의 그 사고 차량이 있었던 얘기네요. 상황이 좀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불행 중 다행 중인 상황이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 차 완전 개박살 났어요. 차주분 이 폐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가 이제 코란도라고 합니다. 10년 된 코란도. 그래서 그 차주분도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면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제 좋은 일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 금액을 늘리게 되는 그런 부조리한 그런 모습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상황이 나온 거고요. 중년 남자는 이제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자동차 사고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사건에서 이제 피해자로서 주인공의 입장과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죠? 피해자. 자, 자동차 사고에서 사건에서 피해자로서의 주인공의 입장과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해자였죠. 우체국에서는 이제 가해자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피해자로서의 입장과 태도가 나오는데요. 오피스텔에서의 자동차 다중 접촉 사고 첫 번째는 이제 피해자가 됐죠. 그가 가해자는 중년 남자고 젊은 기사가 대변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가 있는데 코란도 차주입니다.
또 가해자가 이제 중년 남자 똑같은 가해자죠. 젊은 기사가 역시 대변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고에 임하는 태도는요, 피해자인 그와 코란도 차주는 각각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죠? 행운이다, 기분 좋다, 그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또 다른 보험 가해자로 둔갑하는 겁니다. 그죠? 예, 크게 보면 이제 요건데 디테일하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가해자가 탄생이 된 거죠. 피해자는 누가 되겠어요? 예, 보험 가입자들이겠죠. 그죠? 이 보험 수가를 올려서 보험 금액을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그 보험 가해자로서 또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인공의 이 입장과 태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행복 총량의 법칙에 대한 감회를 지금 제시합니다. 그는 말을 끊었다. 아, 나도 7년 된 차인데. 이 그는 이제 주인공이에요. 아, 나 차 바꾸려고 계약금 목돈 들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도색도 하고 딱 고친 건데 이 자신의 피해 차량을 더욱 과장해서 부풀려가지고 자신의 피해를 더 부풀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있던 이제 여자들 중 하나가 이제 기침을 했어요. 그는 말을 멈췄다. 역시 공기가 안 좋아. 예민한 사람들은 오래 있으면 안 좋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은 정비 공장에서 견인차를 또 오라고 전화할까요? 하면서 이 중년 남자 이런 자세한 외양 묘사까지 제시됐네요. 정중한 모습, 계속 일관성 있죠. 이 중년 남자는 그에게 물었다. 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가 주변에 겪은 일을 아니 그런 행운을 맞이해 본 사람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짓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어떻든 간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 이 세계에는 행운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행운을 많이 가져가면 남은 것을 나눠 가져야 하는 사람들의 몫이 줄어들죠. 이게 행복 총량 법칙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몫이 줄어드는 것을 재수가 없다라고 표현한다라는 표현. 자, 그래서 행복 총량의 법칙이 나왔는데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겁니다. 그죠? 연민의 정을 가지고 도와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불행하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행복 총량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기를 가지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끈기 있게 기다리는 의지가 필요하다. 불행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체가 행복하려면 이러한 어떤 생각과 태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전체 소설과의 맥락 그리고 작가의 주제의식이 도출된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읽으셔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핵심 정리에 가시면은 이제 현대 소설이고요. 주제는 현대 그 이해 타산적 세태를 비판한 거고 비판과 풍자, 그죠? 교훈, 현실 고발 이러한 측면을 보시고요. 총 50문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문제만 공개하겠습니다. 정비업체를 찾은 목적에서 그의 차가 6곳이 파손된 이유가 드러나며 보험 처리할 상황으로 생각했다. 아, 여기서 틀렸죠. 왜? 보험 처리할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동안 사소한 사고를 내고도 몇천씩 뜯어먹은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라는 정비업체 사장의 말을 통해서 노인의 행동을 비춰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노인의 모습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총 유형은 50문제고요. OX 문제로 만들었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란에 내가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성석재 론도라는 작품을 공부했는데요. 참으로 그 대단한 형식의 작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